반갑습니다. 요양보호입니다. 요양보호사 기출문제 중에서 오늘은 필기시험 문제 모아봤습니다. 댓글들 중에서 제 노래에 대한 칭찬이 간혹 보여서 오늘 노래 한 소절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죠. 구독과 좋아요는 의리입니다. 의리 있게 눌러주시고요. 바로 시작할게요. 고고! 다음에서 설명하는 노인의 심리적 특성은 도전적인 일을 꺼리는 경향을 보인다. 새로운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는 데에 저항한다. 1. 외향성 증가 2. 능동성 증가 3. 경직성 증가 4. 의존성 증가 5. 우울 경향 증가. 정답은 3번 경직성 증가입니다. 경직이라는 것이 몸이 뻣뻣하게 굳어버리는 걸 말하잖아요. 어떨 때 몸이 경직됩니까? 긴장하고 두려울 때 그렇잖아요. 새로운 일을 처리하려고 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새로운 도전적인 일을 하려고 하니까 두려워서 몸이 경직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3번 경직성 증가입니다. 노인이 자녀와 가까이 살면서 자녀로부터 부양을 받는 가족의 형태는 1. 핵가족 2. 대가족 3. 다문화 가족 4. 한부모 가족 5. 수정 확대 가족. 정답은 5번 수정 확대 가족입니다. 현대사회의 가족관계 변화와 노인 부양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노인 부양 의식이 높아지고 있다. 2. 세대 간 갈등이 완화되고 있다. 3. 독거 노인의 비율이 낮아지고 있다. 4. 공적 노인 부양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5. 빈둥지 증후군으로 자존감이 높아지고 있다. 정답은 4번 공적 노인 부양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입니다. 사적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거죠. 그래서 사적 부양은 노인 본인이나 가족이 보살피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공적 부양은 반대로 나라나 사회가 지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공적 노인 부양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죠. 다음에서 설명하는 노인복지 원칙은 노인의 잠재력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한다. 사회의 교육적, 문화적, 정신적 자원과 여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1. 독립의 원칙 2. 평등의 원칙 3. 보호의 원칙 4. 존엄의 원칙 5. 자아실현의 원칙. 정답은 5번 자아실현의 원칙입니다. 우리 어르신의 잠재된 능력을 개발한다.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자아실현이죠. 요양보호사가 실직했을 때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은 1. 고용보험 2. 국민건강보험 3. 국민연금보험 4. 산업재해보상보험 5. 노인장기요양보험. 정답은 1번 고용보험입니다. 요양보호사뿐만 아니라 모든 실직했을 땐 고용보험입니다.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절차 중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은 서비스 신청 접수 및 방문 상담,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서비스 이용 계약 체결, 서비스 제공, 괄호, 서비스 종료 혹은 지속, 1. 서비스 방법 개발, 2. 서비스 기관 안내, 3. 서비스 모니터링 실시 4. 서비스 개입 계획 설정 5. 공식 비공식 자원 발굴. 정답은 3번 서비스 모니터링 실시입니다. 우리 어르신이 장기 요양 등급을 받고 나면 요양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방문 상담을 하겠죠. 예를 들면 주간보호센터에 방문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나면 방문 상담을 하고 어떻게 서비스를 이용할지 계획을 수립을 하겠죠. 주 5일 갈지 3일 갈지 기타 등등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여기가 마음에 들면 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을 할 거고 서비스 제공을 받겠죠. 그리고 나서 모니터링을 실시해서 이 서비스를 계속할지 종료할지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노인 장기요양급여 대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노인성 질병은 1. 뇌종양 2. 당뇨병 3. 파킨슨병 4. 사구체 신염 5. 류마티스 관절염.
정답은 3번 파킨슨병입니다. 노인성 질병, 치매, 뇌졸중, 파킨슨, 알츠하이머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장기요양급여 중 시설급여의 장점은 1. 사생활이 보호된다. 2. 친숙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다. 3. 개인 중심의 생활을 할 수 있다. 4. 종합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5. 본인 일부 부담금이 재가급여보다 저렴하다. 정답은 4번 종합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입니다. 시설급여는 시설에 들어간다라는 거죠. 시설에 들어가면 종합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장기요양 인정 점수에 따라 10등급으로 나뉜다. 2. 등급 판정은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한다. 3.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조사 결과서를 등급판정위원회에 제출한다. 4.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 대상자는 의사소견서 없이 장기요양 등급을 받는다. 5. 등급판정위원회는 방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장기요양 등급을 1차로 판정한다. 정답은 3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조사 결과서를 등급판정위원회에 제출한다입니다. 보기 5번 등급판정위원회는 최종 판정을 내립니다. 다음에 서비스를 포함하는 장기요양급여 종류는 방문간호, 단기보호, 추야간보호 1. 시설급여 2. 재가급여 3. 간병급여 4. 실업급여 5. 특례요양비 정답은 2번 재가급여입니다. 방문간호, 집으로 방문해 오는 거죠. 주간보호센터 우리 어르신들 요즘에 많이 가시잖아요. 집에서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재가급여입니다. 장기요양 일반 대상자에게 해당하는 시설급여 비용 중 본인 일부 부담금의 비율은 1.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5%, 2.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20%, 3. 40%, 4. 50%, 5. 60%. 정답은 2번 20%입니다. 제가 이거 암기하는 법 알려드렸죠. 제가 15하면 15%를 15라고 했어요. 요양보호에서 열시를 알려드립니다. 15 있죠? 제가 15하면 시급 20, 우리 시급 20 정도는 받아야 되잖아요. 제가 15하면 시급 20. 노인장기요양보험 표준서비스 분류 중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은 1. 취사 2. 몸단장 3. 기본 동작훈련 4. 외출시 동행 5. 청소 및 주변 정돈 정답은 2번 몸단장입니다.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 몸단장 외에도 세면도움, 구강관리, 이동도움 등이 있습니다. 자, 외출시 동행은요. 개인활동 지원하는 거죠. 이동도움과 헷갈리면 안 되겠습니다. 이동하는 거 도와주는 건 신체활동이고 외출시 동행하는 건 개인활동 지원하는 겁니다. 다음 상황에 해당하는 노인학대 유형은 대상자 비오는 날 저녁 공원 의자에 홀로 앉아 있다. 아들 고함을 치며 내가 놓친내 때문에 진짜 힘들어서 못 살겠어. 당장 안 들어오고 뭐해요? 1. 방임 2. 유기 3. 자기 방임 4. 신체적 학대 5. 정서적 학대 정답은 5번 정서적 학대입니다. 제 연기가 너무 리얼했죠? 저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닙니다. 오해 마세요. 다음 사례에서 보장되어야 하는 대상자의 권리는 대상자는 평소에 온돌에서 생활해 왔는데 시설에 입소한 후 침대 생활을 해야 해서 잠이 쉽게 들지 않고 떨어질까봐 불안해한다. 1.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2. 신체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3.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4. 차별 및 노인 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 5.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받을 권리 정답은 5번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받을 권리입니다. 노인 학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관기관과 역할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1. 의료기관, 이용자 대상 학대 예방 교육 2. 경찰관서, 학대 판정을 위한 의학적 진단 3.
법률기관, 현장조사 시 동행협조. 4. 노인보호 전문기관, 학대 사례 신고 접수. 5. 노인 및 사회복지시설, 학대 피해 노인 후견인 지정. 정답은 4번 노인보호 전문기관, 학대 사례 신고 접수입니다. 노인학대 방지 및 예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학대 예방 교육은 개별 교육으로 진행한다. 2. 장기요양기관의 모든 직원은 신고 의무자이다. 3. 학대를 발견한 즉시 주민자치센터에 신고한다. 4. 학대 피해 노인은 요양보호사의 집에서 일시 보호한다. 5. 신고 의무 불이행 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답은 2번 장기요양기관의 모든 직원은 신고 의무자이다 입니다. 요양보호사가 시설로부터 업무상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대처 방법은 1. 시설을 퇴사한다. 2. 동료 요양보호사에게 자문한다. 3.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에 상담을 신청한다. 4. 노인보호 전문기관의 법적 처리 방안을 알아본다.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구제 방법을 알아본다. 정답은 3번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에 상담을 신청한다 입니다. 요양보호사에게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했을 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장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보험급여는 양도할 수 있다. 2. 보험급여에 대해 세금이 부과된다. 3. 산업재해로 퇴직할 경우 보험급여는 중단된다. 4. 법으로 보장된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1년이다. 5. 산업재해 인정을 받았다는 이유로 해고될 수 없다. 정답은 5번 산업재해 인정을 받았다는 이유로 해고될 수 없다 입니다. 다음과 같은 대상자의 행위 중 시각적 성희롱에 해당하는 것은 1. 야한 농담, 2. 뒤에서 껴안기, 3. 외모에 대한 성적인 평가, 4. 음란한 내용의 편지 보내기, 5. 앞에 앉으며 허리 잡아당기기. 정답은 4번 음란한 내용의 편지 보내기입니다. 편지 외에도 사진이나 그림 보여주는 거 다 시각적 성희롱이고요. 야한 농담하는 거 보기 3번에 외모에 대한 성적인 평가하는 거 이것은 언어적인 성희롱에 해당되겠습니다. 방문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던 중 대상자가 요양보호사의 엉덩이를 만질 때 대처 방법은 1. 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한다. 2. 화를 내며 하던 일을 중단한다. 3.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참는다. 4. 가족에게 정신적 피해 보상을 요구한다. 5. 치매 증상이 심해진 탓이라고 이해하고 문제 삼지 않는다. 정답은 1번 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한다입니다. 보기 3번처럼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어딜 만져요? 도와주러 오신 분한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쵸? 저는 개인적으로는 2번, 4번도 정답이라고 해주고 싶지만 시험에서 그러면 안 되니까 정답은 보기 1번입니다. 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한다. 시설에서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할 직업윤리는 1. 대상자와 수직적인 관계를 강조한다. 2. 대상자의 방은 경제 수준에 따라 배정한다. 3. 대상자보다 가족의 의견을 우선으로 반영한다. 4. 업무 수행을 위해 자신의 건강을 철저히 관리한다. 5. 대상자의 사적 정보를 동료 요양보호사와 공유한다. 정답은 4번 업무 수행을 위해 자신의 건강을 철저히 관리한다 입니다.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대상자가 추석을 앞두고 요양보호사에게 감사의 의미로 상품권을 주려고 한다. 1. 정말 왜 이러세요? 라고 정색하며 거절한다. 2. 고맙습니다 라고 하며 받은 후 다음날 돌려준다. 3. 이런 것을 받으면 안 돼요. 마음만 받을게요. 라고 한다. 4. 다음에 좋아하시는 음료를 사다 드릴게요. 라고 하며 받는다. 5. 마침 센터에 생수가 떨어졌는데 이걸로 살게요. 라고 하며 받는다. 정답은 3번. 이런 것을 받으면 안 돼요. 마음만 받을게요. 라고 한다. 입니다. 제가 전공을 잘못 선택했나 봅니다. 오늘 보니까 내가 연기자의 길을 가야 되나? 그런 고민을
해보게 되네요. 네.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대상자, 옷을 입은 채 거실 바닥에 소변을 보고 있다. 딸, 아버지 뭐 하시는 거예요? 정말 큰일이네. 치매 증상이 점점 심해지셔서. 1. 동료 요양보호사에게 인계한다. 2. 상황을 기록하고 기저귀를 채운다. 3. 못 본 척하면서 하던 일을 계속한다. 4. 뒤처리를 해준 후 바지를 갈아입힌다. 5. 재가 서비스가 어려우므로 시설 입소를 권유한다. 정답은 4번 뒤처리를 해준 후 바지를 갈아입힌다 입니다. 네, 이 상황이 참 가슴이 아픈데요. 2번은 정답이 왜 아닐까요? 네, 기저귀는요, 몇 번 실금을 했다고 해서 바로 기저귀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부득이한 경우에 이 실금이 빈번해졌을 때에 기저귀를 사용을 합니다. 대상자를 돌보던 요양보호사가 고열과 인후통이 있어 독감이 의심될 때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1. 요양보호 업무를 중단한다. 2. 독감 예방접종을 한다. 3. 주민자치센터에 신고한다. 4. 가글액으로 입안을 헹군다. 5. 사용하던 물품을 소독한다. 정답은 1번 요양보호 업무를 중단한다 입니다. 우선적으로 해야 하니까 먼저 가글액으로 입을 헹궈야 되나? 내가 사용하던 물품을 소독해야 되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요양보호 업무를 중단해서 대상자에게 전염이 되지 않도록 대상자와 접촉하지 않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질병은 감염력이 매우 강하다. 밤에 가려움증이 심해진다. 동거가족도 동시에 치료해야 한다. 1. 옴 2. 두드러기 3. 대상포진 4. 피부 건조증 5. 아토피 피부염 정답은 1번 옴입니다. 옴은 감염력이 강하고 그렇기 때문에 동거가족이 모두 동시에 치료를 해야 됩니다. 옴 치료는 올 치료했던 거 기억나시죠? 이 내용이 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쉬운 암기법 영상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양보호사가 감염되면 대상자에게도 전염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하는 질병은 1. 신장염 2. 요로감염 3. 알레르기성 비염 4. 노로바이러스 장염 5. 만성 폐쇄성 폐질환 정답은 4번 노로바이러스 장염입니다. 대상자에게 전염될 수 있기 때문에 노로바이러스 장염에 걸리면 요양보호 업무 2, 3일간 노노 했었죠. 쉬운 암기법 참고하세요. 노인성 질병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질병의 경과가 짧다. 2. 완치 후에는 재발하지 않는다. 3. 원인이 명확한 급성 질병이 많다. 4. 정상적인 노화 과정과 구분하기 쉽다. 5. 하나의 질병에 걸리면 다른 질병을 동반하기 쉽다. 정답은 5번 하나의 질병에 걸리면 다른 질병을 동반하기 쉽다입니다. 보기 3번 원인이 불명확한 질병이 대다수이고요. 보기 4번 정상적인 노화 과정과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노화에 따라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소화기계 변화는 1. 타액 분비 증가 2. 위액의 산도 증가 3. 지방의 흡수력 증가 4. 약물 대사 능력 감소 5. 신맛에 대한 미각 감소 정답은 4번 약물 대사 능력 감소입니다. 그래서 신체에 이 약물 성분이 오래 남아있기 때문에 중독에 빠지기가 쉽다라고 했고요. 약물 중독 나오면 무조건 신장이다라고 했죠. 이것도 함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대상자의 혈압약 복용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두통이 있을 때 약을 복용한다. 2. 체중이 감소하면 복용량을 줄인다. 3. 혈압이 높아지면 복용량을 늘린다. 4. 혈압이 정상으로 조절되어도 약을 복용한다. 5. 전날에 약을 복용하지 않은 경우 2회 분량을 한꺼번에 복용한다. 정답은 4번 혈압이 정상으로 조절되어도 약을 복용한다입니다. 심장의 수축력이 저하되어 호흡곤란, 부종이 나타나는 질병은 1. 폐렴, 2. 결핵, 3. 심부전, 4. 고지혈증, 5. 동맥경화증
정답은요, 3번 심부전입니다. 심부전은 심장 수축력이 저하되어져서 혈액을 내보내지 못하는 상태예요. 주요 증상으로는 호흡곤란, 현기증이 있습니다. 자, 암기법 나갑니다. 결혼식장에서 신부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신부는요, 너무 떨려서 심장이 쭈그러드는 것 같고요. 피가 안 통하는 것 같아요. 와, 호흡곤란도 오는 것 같고요. 머리 어지럽고 현기증이 납니다. 전립선 비대증 대상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은 1. 단백뇨가 있다. 2. 배뇨 후 시원하다. 3. 배뇨 횟수가 감소한다. 4. 소변 줄기가 굵어진다. 5. 소변이 마려울 때 참기 힘들다. 정답은 5번 소변이 마려울 때 참기 힘들다입니다. 전립선 비대증은 전립선이 비대해지는 거예요. 전립선이 커져서 요도를 압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배뇨 후에도 시원하지가 않겠죠. 잔뇨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빈뇨, 소변을 자주 이렇게 마렵고요. 그리고 소변이 마려울 때 참기가 힘들어집니다. 긴박뇨라고 하지요. 그리고 야뇨, 밤에도 자다가 소변을 보려고 자주 깨게 됩니다. 요도가 또 좁아져서 소변 줄기가 가늘어지고요. 치료는 도뇨관을 사용을 해서 정기적으로 소변을 배출해야 되고 심하면 전립선 절제 수술을 해야 됩니다. 좌측 뇌가 손상된 대상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은 1. 전신마비, 2. 언어장애, 3. 좌측 편마비, 4. 양측 안구 통증, 5. 좌측 얼굴 감각 이상. 정답은 2번 언어장애입니다. 뇌측 뇌가 손상이 되어지면 우측 마비가 와요. 그래서 언어장애가 같이 오게 되어집니다. 뇌관이 손상되어지면 전신마비입니다. 선망 증상이 있는 대상자의 진압력을 향상하는 방법은 1. 마사지를 제공한다. 2. 큰 소리로 대화한다. 3. 새 친구를 사귀게 한다. 4. 가족의 방문을 제한한다. 5. 식사를 제공할 때 시간을 알려준다. 정답은 5번 식사를 제공할 때 시간을 알려준다입니다. 진압력은 장소나 시간 같은 것을 인식하는 능력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진압력 나오면 장소, 날짜, 시간과 관련된 거 찾으면 되겠습니다. 녹내장 대상자의 일상생활 습관으로 바람직한 것은 1. 낮 시간에 일광욕을 한다. 2. 무거운 물건 드는 것을 피한다. 3. 윗몸 일으키기로 혈액순환을 촉진한다. 4. 머리를 숙이고 있는 동작을 지속한다. 5. 목에 꽉 끼는 옷을 입어 체온을 유지한다. 정답은 2번 무거운 물건 드는 것을 피한다입니다. 노갑 백수였지요. 녹내장은 안압입니다. 그래서 녹내장 대상자는 안압이 상승하는 습관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노인에게 나타나는 우울증의 특성은 1. 장기 기억력이 좋아진다. 2. 자신의 우울증을 자각하기 쉽다. 3. 무기력과 흥분이 교대로 나타난다. 4. 두통, 소화불량의 신체 증상을 호소한다. 5. 주변 사람들이 우울증임을 쉽게 알아챈다. 정답은 4번 두통, 소화불량의 신체 증상을 호소한다입니다. 노인 우울증은 표면적인 증상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우울증임을 자각하는 것이 쉽지가 않고요. 주변 사람들도 우울증임을 잘 알아채지를 못합니다. 두통이나 소화불량과 같은 신체 증상을 호소하거든요. 우리 부모님들도 주변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도 내가 소화가 안 된다 이러면 진짜 소화가 안 되는 것인지 감정적으로 우울증이 있으신지 유심히 잘 살펴보아야 될 것 같아요. 수분 섭취를 제한해야 하는 질병은 1. 방광염, 2. 고혈압, 3. 당뇨병, 4. 신부전증, 5. 기관지염. 정답은 4번 신부전증입니다. 결혼식장에 들어가는 신부는 수분 섭취를 제한해야 된다. 화장실 가고 싶으면 안 된다 했습니다. 약물과 약물의 흡수를 돕는 식품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1. 칼슘제 우유, 2. 고혈압약 인삼, 3. 이뇨제 알로에, 4. 철분제 오렌지 주스, 5. 항생제 프로바이오틱스.
정답은 4번 철분제 오렌지 주스입니다. 철분제는 비타민 C가 흡수를 돕기 때문에 오렌지 주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노인에게 권장되는 예방접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폐렴구균은 매년 1회 접종한다. 2. 결핵은 10년마다 1회 접종한다. 3. 파상풍은 5년마다 1회 접종한다. 4. 인플루엔자는 3년마다 1회 접종한다. 5. 대상포진은 65세 이후에 1회 접종한다. 정답은 5번 대상포진은 65세 이후에 1회 접종한다 입니다. 보기 1번 폐렴구균은 65세 이후에 1회 접종하고요. 파상풍은 10년마다 파디파디 쉬운 암기법에 있었죠. 10년마다 받아야 되는 것 파상풍 디프테리아입니다. 인플루엔자는 매년 1회 접종입니다. 요양 서비스 기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한꺼번에 모아 기록한다. 2. 기록지는 열람하기 쉬운 곳에 비치한다. 3. 서비스 내용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작성한다. 4. 요양보호사가 느낀 점을 중심으로 기록한다. 5. 사적인 내용은 우회적인 표현으로 기록한다. 정답은 3번 서비스 내용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작성한다 입니다. 장기요양기관에서 실시하는 사례회의의 목적은 1. 기관의 신규 사업 홍보 2. 요양보호사의 직무평가 3. 노인학대에 대한 정기교육 4. 서비스 계획의 타당성 검토와 조정 5. 요양보호사 복리후생에 대한 의견 수렴 정답은요. 4번 서비스 계획의 타당성 검토와 조정입니다. 이런 문제를 의외로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단어를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회의는요. 사례회의하고 원래회의가 있어요. 사례회의는 우리 어르신들의 그런 사례를 놓고 회의를 하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에게 서비스가 잘 제공되어지고 있는지 그런 것을 검토하는 회의고요. 원래회의는 회사나 뭐 어떤 기관이나 단체에서 원래 회의하는 거 있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 애로사항은 없는지 뭐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는 것이 원래 회의입니다. 사전연명 의료 의향서를 등록한 대상자가 임종을 앞두고 있을 때 제공받을 수 있는 것은 1. 산소 공급 2. 혈액투석 3. 심폐소생술 4. 항암제 투여 5. 기관지 확장제 투여 정답은 1번 산소 공급입니다.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는 연명 치료를 안 받겠습니다. 라는 것을 사전에 내가 작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인 연명 치료, 심폐소생술이나 항암제 투여 이런 것은 안 하는 거예요.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거, 산소 공급, 물 공급, 영양제 공급, 이건 너무도 기본이잖아요. 밥 굶기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것은 제공을 합니다. 임종이 임박한 대상자에게 나타나는 신체적 변화는 1. 체온 상승 2. 변실금 증가 3. 소변량 증가 4. 근긴장도 증가 5. 피부 발적 증가 정답은 2번 변실금 증가입니다.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께 요양보호 알리는 것 아시죠?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빠염!